자, 이번에 분명히 좌표 평면에 야 이 개새끼야 정신 차려. 오케이. 이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면 멍 때릴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얘는 아니에요. 자, 좌표 평면에 점을 찍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어요? 가로축, 세로축이었죠. 근데 우리는 그 가로축, 세로축을 아까 전에 뭐 직선식이면 직선식, 2차 함수식이면 2차 함수식 뭐 이렇게 썼었잖아요. 근데 이걸 표현하는 방법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 둘의 관계식이 조건을 만족할 때가 있어요. 이 가로축과 세로축의 관계식이 그냥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 이런 몇 개의 특수한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들 중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원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부터 쌤이 얘기하는 걸 잘 생각해봐봐요. 알겠죠? 자, 2,3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야, 이 새끼야! 떨어진 거리가 5인 점들. 이건 점이 하나겠어요? 많겠어요? 많겠죠? 이건 사실 자취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봐봐요. 우리는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그 x와 y의 관계식을 찾을 때 그 관계식이 뭐 아까 전처럼 직선처럼 또는 2차 함수처럼 주어질 수 있지만 그냥 어떤 조건만 만족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보여줄 거예요. 이걸 통해서 두 개를 더 배울 겁니다. 자, 들어보시죠. 자, 계속 갈게요. 들어보세요. 2,3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2,3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인 점들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임의의 한 점을 그냥 뭐라고 놓는다고요? x, y라고 놔보라고. 오케이? 우리는 뭘 찾는 거예요? 이 x와 y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만 찾으면 이게 그래프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얘가 지금 이 얘기죠. 잘 들어요. 여기까지 거리. 이게 얼마나 기만하면 돼요? 5 기만하면. 오케이? 우리는 저런 조건을 만족하는 점 x, y가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죠. 그 여러 개의 모양이 뭐예요? 원이죠. 저걸 바로 우리 뭐라고 부르죠? 원의 방정식. 그렇죠? 원의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을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맞습니까? 원의 방정식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죠. 즉 가로축과 세로축의 관계식을 맞아요? 가로축과 세로축의 관계식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걸로만 표현을 했더니 가로축과 세로축의 관계식이 나왔죠. 맞아? x와 y의 관계식이 나왔잖아요. 조건이 뭐였는데? 5라는 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였죠. 됐어요? 이해해요? 야, 원의 방정식 마스터했어요. 끝이에요. 다 이걸로 풉니다. 다 자잘한 조건들이 더 있겠죠. 자잘한 스킬들이 좀 더 붙겠지만 일단 큰 맥락은 전부 다 얘입니다. 사실은 점과 좌표서부터 싹 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지금 세 번째 뭘 얘기를 했는 건지 기억하겠어요? 됐습니까? 자, 됐죠? 이제 잠깐 이제 원래는 첫 단추는 사실 이게 아니에요. 점과 좌표의 첫 단추는 사실은 얘가 아닌데요. 원래 함수를 다시 한번 갈아엎어야 돼서 내가 설명을 했던 게 이런 것들이고, 오케이? 그래프라는 건 사실 이런 뜻이었었다는 거. 뒷단원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교육과정이 다 빠져버려서 쌤이 든 거 다시 한번 설명한 거고요. 잘 봐봐요. 우리 이 얘기 한 번만 해볼게요. 자, 그 점과 좌표라는 단어 있죠. 30단원, 그러니까 점과 좌표라는 단원 있죠. 그 27페이지. 27단원. 아니. 26.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페이지수는요, 112. 전화해요, 112. 여기서 잡아와서요? 112. 간접 쓴거 같은데? 112가? 111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112가 간첩이라고? 111 아니 111이라고. 자, 그만.
정신들끼리 이게 서로 헐뜯는 거 아니에요? 자, 봐봐요. 봐봐. 그러니까 여기 점과 좌표에 사실 이 대단한 명이 뭐냐면 점과 좌표라는 거고요. 오케이? 이거 대단한 명이 사실은 점과 좌표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가 붙냐면 여기에 자잘하게 뭐 내분점, 외분점 이런 것들이 붙어요. 그리고 뒤에 직선 붙고요. 원 붙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들어봐봐요. 얘들아, 혹시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기하하 이 뭔지 아세요? 도형 관련된 학문이겠죠. 누가 봐도 알 것 같지 않아요? 기하. 처음 들었나요? 뭐 안 중요해요. 됐죠? 기하학이 뭐겠어요? 도형 관련된 내용이겠죠. 혹시 해석학이 뭔지 아세요? 친구들? 해석학이 뭐게요? 해석학이 그래프예요. 오케이? 우리가 2차 함수, 1차 함수, 미분, 적분이 다 해석학입니다. 오케이? 이 점과 좌표, 이 점과 좌표 원의 방정식, 뭐 직선의 방정식 여기 통째로 뭐라고 부르냐면 해석 기하 단원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차례차례 설명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쌤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요. 아니 기하학이면 기하학이고 해석학이면 해석학이지 무슨 씨발 해석 기하학이야. 이게 뭔 말인지 들어보세요. 잘 봐요. 원래는 너네 파푸스의 중선 정리 아십니까?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뭐예요? 여기 중점, M을 잡으면 이게 중선이죠.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이 삼각형이 어떻게 생기든 상관없습니다. 중선이 있기만 하면 돼요. A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되었나요? 되었나요? 알아야 돼요? 네. 외워요? 외워야 돼요. 알았지.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잘 봐. 이걸 중등기하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요. 피타고라스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기하로 증명을 할 수밖에 없죠. 도형의 성질을, 즉 기하의 성질을 기하를 통해서밖에 증명이 안 돼요. 그 전까지는 그랬죠. 근데 이 단원, 즉 점과 좌표의 이 단원을 배우면, 해석 기하를 배우면 이제 도형으로만 증명하는 게 아니고 좌표로 증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니네가 중학교 때 조금 약했던 기하에 대한 증명은요. 뭐요? 점과 좌표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니네가 분명히 1학기 기말고사 떠올려 보세요. 이 씨발 무슨 도형 성질들이 존나 많이 나왔죠. 뭐 평행선이며 뭐며 뭐 원주각이며 조질나게 많이 나왔죠. 그게 싹 다 무슨 의미였었냐면 사실은 이런 의미였어요. 야 니네 중등기하 배웠던 거 점과 좌표 즉 해석기하로 다시 한번 증명해보자. 그리고 실제로 그걸 써보자. 내분점 외분점도 사실 그런 이유로 배우는 거예요. 몇 대 몇은 몇 대 몇이다 이런 거 싹 다. 너네들한테 지렛대 원리라는 걸 아예 설명하진 않지만 민준이 너한테는 나중에 지렛대 원리를 따로 설명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내신 때만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오케이? 이 시소의 원리로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몇 대 몇이면 몇 대 몇이다 이런 거 순식간에 찾아냅니다. 사실 졸라 쓰잘데기 없어요. 딱 내신 때만 써요. 근데 오케이?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언제 쓰는 거예요? 다 우리 중학교 때 다 썼던 거긴 해요. 근데 이거 증명을 이제 더 이상 뭘로 한다고요? 점과 좌표 즉 해석학으로 증명하기 시작한다고요. 얘 어떻게 점과 좌표를 증명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죠. 저 중점 M을요 어디다가 갖다 놔요? 원점이 되게끔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A, B, C가 사실 어떻게 생기든 사실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라고 나봐요. 그럼 B라는 점을 마이너스 C, 여기라고 놔요. 여기를 뭐라고 놓고요? C, 여기라고 놓고 이 A점을 뭐라고 놔요? 그냥 A, B라고 놔요. 상관없죠. 오케이? 달라요. 이걸 증명해 볼 테니까요. 됐어요? AB의 길이, 이거 길이죠. 뭐 나와요? 루트
루트 뭐뭐뭐뭐뭐 제곱인데 제곱 붙어 있으니까 그냥 뭐 나와요?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에요. 알아들어요? 자, ac의 제곱은요?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인데 나타나요. 알아들어요? 됐나요? 자, 2배 am의 제곱은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인데 루트 날리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나옵니다. bm 제곱은요? 뭐 bm이 됐든 cm이 됐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이거죠. 자, 왼쪽 오른쪽 전개해봐요. 똑같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오케이? 누구? 피타고라스 즉 기하로가 아닌 해석 기하로 즉 점과 좌표로 증명하는 단원이에요. 오히려 여기서 공부를 잘하는 지름길은요. 점과 좌표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되려 중등기하를 존나 더 파면 돼요. 그 공부 잘하는 지름길이었어요. 사실은. 여기 점수 잘 먹는 방법은 중등기하를 다 외워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래. 오케이? 지금 당장은 지금 쓸모없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요. 이거 나중에 또 나오긴 나옵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좀 더 깊게 하죠. 수학원 삼각함수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활용 때 피똥을 쌀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때 그리고 나중에 수열의 등비 수열의 활용을 할 때 또 피똥을 싸요. 그때가 다예요. 하지만 이때 지금 배워뒀으면 좀 쓸모가 있겠죠. 참고로 중등기하 잘하는 새끼가 왕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하지만 주긴 줄게요. 나중에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요. 오케이? 이건 프린트로 주긴 줄 겁니다. 중등기하 쪽은요. 알겠니? 되었어요 여기까지? 됐죠? 쉽죠? 어렵나요? 안 어렵죠? 끝났어요. 됐나요? 중등기하랑 여기가 제대로 공부되면 돼요. 다 알아들었죠? 사실 단어는 이거였었어요. 오케이? 하지만 우리는 관계식, 가로축과 세로축의 관계식을 조건을 통해서 만들어낸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큰 내 맥락의 얘기였고요. 이것도 알아두시긴 하셔야 되고요. 이제 본 게임으로 넘어갑시다. 언제 끝나요? 나 지금 3번째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 끝나요? 때가 되면 끝나겠죠, 개새끼야. 봐봐요. 자, 뭐만 만족하면 된다고요? 조건을 만족하면, 오케이? 그 XY, 그 가로축과 세로축의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해했죠? 자, 보시죠. 이거 잠깐만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중1 작도할 때요. 오케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작도에 대한 공부를 조금 했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이 선분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의 작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죠. 됐어요? 이거 어떻게 작도하기로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친구들? 얘를 이렇게 긋기로 했죠.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컴파스를 긋기로 했어요. 작도는요, 눈금이 없는 자와 컴파스로만 하는 거예요. 씨발 병신같이 길이 재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똑같이 그었죠. 같은 반지름으로 그은 거예요. 이 둘의 반지름은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 둘의 교점을 연결하면 이게 이 선분의 뭐가 되더라? 수직 이등분선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기억하세요? 이거? 오케이? 괜찮아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일단 배워두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중1 때 이걸 배워요. 그리고 갑자기 중2에 이등변 삼각형을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연결해서 설명할게요. 이등변 삼각형을 배우면서 우리가 분명히 그때 합동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거든요. RHS, RHA, SSS, 뭐 SAS, ASA 이런 거 배울 겁니다.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에 뭘 배우는지 보세요.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됐나요? 이거 이해해요? 그럼 변이 여기가 같고 여기가 같죠?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곡지점 됐죠? 사이션 넣어줘야지. 최신 사람처럼 됐죠?
됐나요?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그으면 반드시 뭐 되더라? 수직이등분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저거 합동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잘 봐요. 얘랑 얘랑 섞겠어요. 이거 수직이등분선이죠. 이등변 삼각형이 수직이등분선이죠. 여기가. 오케이? 여기 봐. 이 수직이등분선을 쭉 연결한 여기 위에 어떠한 점에서도 이 선분의 양 끝점까지의 길이가 어때요? 같아요. 어디다 그어도 무조건 같습니다. 오케이? 그게 누구예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죠. 어때요? 둘이 똑같죠. 자, 기억해요. 이제 그러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쫙 모으면 뭐가 나오더라? 수직이등분선이 나오더라예요. 오케이? 이거 분명히 되게 자주 볼 거예요. 니네 이거 이번에 숙제를 하다가 미친 듯이 볼 거거든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를 구하여라. 그럼 뭐 하면 돼요? 수직이등분선 구하면 됩니다.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구하라. 그게 수직이등분선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수직이등분선은요, 그 양 끝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요. 다들 잘 알 것만 같네요. 됐죠, 여기까지? 예를요, 좀 더 나가죠. 외심을 분명히 배웠을걸요? 안 배웠다고요? 외심 무조건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외심은 중등 때 뭐라고 배웠어요?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이죠. 그게 외심이죠.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찾는 방법은 뭐였어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아니었습니까? 맞나요?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보죠. 이 수직